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4월 8일 금요일이죠. 예, 오늘도 신나게 또 아침 좀 달려봐야 되겠네요. 지금 기온이 조금 낮아요. 0도. 예, 어제보다는 살짝 차가운 기온이긴 한데, 그래서 옷을 조금 살짝 이제 내피까지 이렇게 갖춰주는 여유. 자, 좀 올려주고요. 미세먼지도 좀 수치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미세먼지 거의 없는 이런 청명한 날씨.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는 일찍 나왔네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더 일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은 제가 대략 5시에 한 50분쯤 그 정도 일어났는데, 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30분 슉 지나갔네요. 조금 아침 준비를 이제 서둘러서 좀 이른 시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참 좋은데, 오늘 같은 날은 진짜 훌훌 벗어 던지고 좋은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새로운 경험들을 좀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도 떠나고 싶은 날이긴 합니다. 요즘에는 뭐 벚꽃도 길에 이제 막 많이 피어 있고, 마치 사람들 보고 나와서 좀 이런 길을 좀 같이 걸으면서 이런 자연을 한번 느껴봐라, 뭐 이런 듯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꽃들 보고, 그리고 뭐 동물들도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고, 곤충들도 많이 날아다니고요. 꿀벌 같은 친구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듯이, 그도 그럴 것이. 와, 지금 이제 날이 조금씩 이게 해가 길어지고 좀 따뜻해지니까 길 위에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저런 할머니도 있고요. 남녀노소 진짜 불문하고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고 있네요. 오늘은 특히나 많아요. 금요일,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는 그 요일이죠. 확실히 월요일보다는 좀 금요일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뭔가 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주말을 이렇게 보내면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고, 월요일은 뭔가 활기차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뭔가 주말을 그렇게 보낸 아쉬움과, 뭔가 주말에는 그렇게 기분 좋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월요일 날은 출근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게 동시에 찾아와 가지고, 예전 같았으면은 개그 콘서트 그 음악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사이에 그 밴드 음악이 연주되는 빠바빠 빠바빠 빠바빠, 그 노래 딱 듣는 순간, 와, 이건 월요일이 생각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던 그 시절. 어디 카페나 무슨 술집에서 그 음악이 나오면 제발 그 음악만큼은 꺼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던 그 시절. 지금은 개그 콘서트가 끝나고 없지만 그땐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참 음악이란 게 또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도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던 음악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요한 스트라우스의 예? 왈츠 아닌가요? 왈츠. 바바바바바 빰빰 빰빰 바바바바바 빰빰 빰빰 바바바바바 빰빰 빰빰 바바바바바. 그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가 옛날부터도 어렸을 때도 잘 들어오던 그 음악이 말이죠. 뭔가 약간 뭘까요? 그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느낌. 뭔가 갇혀진 공간에서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며 자신의 목숨을 딱 이렇게 이제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환경, 어떤 그 틀에 의해서 막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돌려지면서 인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서서히 그 서막이 이제 이렇게 밝혀져 올 때 그 순간에 이제 흘러 퍼지던 그 음악, 배경음악으로서 그 왈츠 음악이 이제 이렇게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진짜 뭔가 좀 모순이 되지만 사실은 원래 그 음악의 의도가 그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참 많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쓰임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느낌. 이제는 그 음악 하면은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떠오른다든지 그거 좀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도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 하던 게임이긴 한데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뭔가 서늘해졌잖아요. 그 폭발력, 그 예전에 우리가 즐기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을 이렇게 살짝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무시무시한 어떤 그 게임의 현장, 그러니까 완전히 프레임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완전 이슈가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믿으려고 그렇게 막 자신이 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 뿐이지 사실상 고정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전환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는 없다. 하나의 의미로서 말이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을 그 안에 내포시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다양하고요. 각자가 느끼는 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다른 문화권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을 하듯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잘 또 우리 한번 요즘의 현실 세계를 관찰을 해보면 풍부의 현실 관찰입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관점이 또 달라졌잖아요. 좀 많이. 우리가 불과 2년 전 2020년 코로나 초창기 때는 와, 이거는 진짜 거대한 바이러스였죠. 여기에 감염이 되면 확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알려진 그런 사실들도 부족하고 대처할 방법도 좀 막막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생각했죠. 아마도 이런 질병 관리가 잘 돼가지고
그냥 소수의 그렇게 뭐 여행자들, 예, 그렇게 해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염이 되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괜찮을 거라고 또 예상을 좀 많이 했었죠. 조심만 하면.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슈퍼 전파자 나오고,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또 대거 감염이 되고, 또 어디 한 집단에서 집단적 감염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또 퍼지게 되고, 그래도 관리는 계속 이어갔었죠. 그리고 1년, 2년, 2년이 이렇게 훌쩍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각종 변이, 뭐 오미크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러스의 특성이 그거거든요. 변이가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 변형된 바이러스는 기존 백신이 거기에 적합하게 작용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백신을 많이 접종을 해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코로나 백신 말이죠. 지금까지 1차 접종도 안 한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1차 접종을 안 한 사람도 좀 여러 부류로 나뉠 겁니다. 네. 뭐 특이 체질이라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아무리 코로나가 뭐 위험하고 이렇게 전파력이 빠르고 감염률이 높다 이래도 자신의 의지로 그냥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떤 백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튼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사실 맞아도 되는 상황인데, 자신의 그 생각에 따라서 백신 접종 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차 접종조차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의 표준은 뭔가요? 3차까지 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2차까지 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여튼 2차 접종, 3차 접종 다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분을 해보자면 0차, 1차, 2차, 3차 이렇게 좀 나눠질 거고요. 그리고 그 접종한 그 빈도에 따라서 약간 사람들 성향도 좀 구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 접종률, 그 빅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또 재미난 결과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3차 접종을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삼는다면 전국적으로 말이죠. 뭐 서울, 경기도,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뭐 할 거 없이 쭉 이제 뭐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뭐 대전 뭐 이런 데 다 따져보면은 뭔가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어디는 좀 특별히 평균치보다 더 많고 어디는 좀 낮고 이런 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조사해보면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좀 주변에 보면은
약간 1차까지 맞은 1차만 그냥 맞고 끝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하고, 예? 언론에서 말이죠, 2차가 필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백신 패스 제도를 운영을 했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 맞는 사람들도 많았죠. 예.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백신 자체를 맞는 거는 강제는 아니잖아요. 강제는 아니지만 준강제적인 약간, 예. 안 맞으면 이건 좀 큰일 난다. 그 다음에 어떤 혜택도 못 받는다. 예. 그래서 맞았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처음에는 우리 코로나가 처음 이제 이렇게 발생하고 했을 때는 코로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죠. 코로나에 대한 공포. 와, 이거 감염되면 큰일 난다. 막 이런 거. 예? 그런데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 한 1년쯤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요, 코로나 자체보다는 뭔가, 예,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처하느냐, 그 다음에 확진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서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사람은 이제 적절하게 이제 생활한다고 보느냐, 이런 관점들로 좀 옮겨간 것 같아요. 코로나 자체에 대한 이제 공포심보다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좀 사람들의 주요 또 관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이 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2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제 기억에요, 코로나에 대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이요, 2019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중국에서 처음으로 보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2020년도 초에 말이죠. 예. 막 미국이나 여러 주요 국가들 에서 막 이거는 진짜 좀 위험하다 막 이러면서, 예? 빨리 백신도 개발해야 된다 막 이야기도 했고, 서둘러 진짜 백신을 개발하기도 시작했고, 거의 최초로 그 mRNA 백신이죠. 예. 그 RNA를 활용한, 실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독소를 주입하지 않고 우리 몸에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그런 항체들을 직접 생산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메커니즘, 그런 기술을 백신에 도입을 해가지고 거의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요, 전 세계 몇 억 명이 이제 그 백신을 맞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그만큼 다급하고 긴박하고, 그러니까 전 인류의 공통적인 해결 과제였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점차 어떤 사회 문제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어디까지 이거를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초기에 그런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그 국내로 이제 출입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막 그런 데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고요. 국가들마다 차이도 많았어요. 철저히 막 배척하는 국가들이 또 나오고요. 그래도 그거하고 이제 좀 고려를 해가면서 어떤 게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는가, 특히 경제적인 측면, 코로나 단계를 격상하면 할수록 경제적 손실이 이제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게 모든 질병, 모든 감염병의 다 공통적인 이제 속성이죠. 그 단계를 격상한다는 게 제한 수위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이 되는 거죠. 좀 그런 이제 위험성을 내포하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건지도 몰라요. 사실은 정말로 이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여기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시선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결국은 정부는 그런 거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도 옳은 방향이 어떤 것인가. 말하자면 옛날에 또 뭐 2차 대전 얘기를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처럼 사실은 영국에서도 한 1938년대만 해도 그 영국의 수상이, 처칠 전의 수상이 네빌 체인벌린이었거든요. 체인벌린 수상이 독일하고 그런 협정을 맺고, 일명 뭐 평화협정이라고 하는데, 그 협정을 맺고 영국에 돌아왔을 때 그 환호하던 그 시민들, 그러니까 단지 이 사람들은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여론들이 사실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떤 면에서는 또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가 전쟁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본, 그러니까 고전에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이라는 또 큰 전쟁이 있었고요. 세계 각지에서 또 분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확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바로 그런 현실을 좀 이야기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대처를 잘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여러 이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이 좀 나뉠 거예요. 지금도.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정부의 권유에 의했든, 뭐 언론의 보도에 의했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했든,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뭐 경청을 했든 간에, 코로나 백신을 이제 접종한 사람들, 제각각 이제 자신 생각들로 그 기준에 의해서 접종률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엔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0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0차, 1차, 2차, 3차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들 모아서 한번 토론회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접종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느낌.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특히 0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건강상의 이유, 의학적인 소견 때문에 0차 말고 진짜로 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좀 재밌는 게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리고 확진 안 됐다. 감염이 되지 않았다. 이거 레전드 아니에요? 0차인데 확진 안 된 사람.
지금 많이 보도되는 게 3차까지 접종을 하고도 확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확진 한번 되고 다음에 또 재차 확진이 또 한번 되고 이런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개인별로 스펙트럼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0차 접종한 사람부터 3차까지 이제 접종한 사람 쭉 나누면서 실제로 누가 확진이 되는가. 0차이면서 안 된 사람이 있고 3차이면서 된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진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역별로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시기별로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2020년부터 2021년, 22년 오면서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구분, 그 다음에 연령별로 이제 구분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이제 비교 평가를 해보는 것도 또 필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코로나 백서들이 엄청 쏟아질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은 그걸 분석하고 당시에 무엇을 빠뜨렸는지,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잃었는지, 그런 게 나올 거고요. 앞으로의 대처는 어떤 식으로 더 적절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이제 방송인 차원에서는 좀 약간 저는 이제 갑자기 떠오른 컨텐츠가 그거거든요. 0차, 1차, 2차, 3차 접종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기적으로 자신들이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일 이제 뭡니까, 0차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좀 외로웠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제 초기에 확진이 돼서 막 격리되고 이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참 좀 안 됐다, 좀 불쌍하다, 아 참 외로울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그런 동정심이 많이 생겼다고요. 연민의 그런 시선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지켜보곤 했는데, 그거하고 반대 상황이죠. 0차 감염자가 아니죠. 0차 접종자,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또 시선에 어떤 그 외로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나 백신 패스가 이제 시행이 되고 이랬을 그 시절에 말이죠. 그 시기에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겪었을 그런 소외감, 그런 것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1차 접종자들도 할 이야기가 많겠죠. 1차도 이제 접종을 완료한 걸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으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전에 하여튼 간에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가지고 다들 마음껏 이렇게 활동을 하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더 기술 개발을 하고 뭔가 더 합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꾼 부분들은 또 잘 살려가지고 그런 쪽으로 더욱더 이제 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즐겁게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금능풍구 지금 한 6시 54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만 이렇게 잘 지나면 또 즐거운 토요일이 오네요.
내일 아침에 좀 더 이른 시간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